워싱턴 DC와 메릴랜드 주에서는 오늘부터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백신 접종 자격을 갖게 됩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이 최근 제조 공장 사고와 부작용으로 이중 악재를 맞고 있습니다. 4차 현금 지원이 올여름 가능할 것인지를 두고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지역을 포함해 40여 개 주가 사회 인프라 성적표에서 C 학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회 인프라 방안의 규모와 범위, 증세 방안을 놓고 본격 타협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 전역의 빠른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에 발맞춰 메릴랜드와 워싱턴 DC도 오늘부터 백신 접종 자격을 확대하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16세 이상의 워싱턴 DC, 메릴랜드 주민들은 누구나 백신 접종 자격을 갖게 되는 건데요. 메릴랜드의 경우에는 일부 대형 접종 장소에서 하루 200회분의 백신을 예약 없이도 접종해주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4월 18일부터 16세 이상 모든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부터 DC와 메릴랜드에서 코로나19 백신 자격이 확대됐습니다. 워싱턴 DC와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는 대규모 백신 접종 사이트에서 16세 이상의 거주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게 되는데 현재 메릴랜드의 대형 백신 사이트는 식스플래그 아메리칸 테마파크와 리젠시 퍼니처 스타디움, 위코미코 시빅센터, 헤이거스타운 프리미엄 아울렛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위코미코 시빅센터와 헤이거스타운 프리미엄 아울렛의 경우 사전 예약 없이 백신 접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곳의 경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예약 없이도 접종을 해주고 있으나 하루 200개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프레드릭 커뮤니티 컬리지 등 추가로 대형 접종 장소를 개방할 예정이어서 현재 전국 평균보다 뒤처져 있는 메릴랜드의 접종 속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6세와 17세 청소년의 경우 현재 화이자 백신만 식약처 허가가 나 있는 만큼 화이자 백신을 취급하는 병원에서만 접종이 가능합니다. 접종 대상자는 현재 3단계로 16세 이상 모든 거주자에게 확대된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1, 2단계 대상자들이 우선 접종 대상입니다. 역시 오늘부터 16세 이상에게 백신 접종을 확대한 DC는 백신 접종을 위한 첫 단계는 사전 등록이라며 vaccinate.dc.gov를 방문하거나 1855-363-033으로 전화해 등록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4월 18일부터 16세 이상 모든 거주민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vaccinate.virginia.gov에서 온라인으로 사전 등록하거나 877-829-4682로 전화해 예약할 수 있고 차례가 되면 등록한 연락처로 알림을 받게 됩니다. 버지니아의 콜센터는 영어와 스페인어는 물론이고 100개 이상의 언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현재 배포받은 백신 중 85%를 사용해 전체 인구의 22.7%가 완전히 접종을 완료했고 전체 인구의 38.6%는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메릴랜드는 배포받은 백신의 80%를 사용하고 완전 접종을 마친 인구 비율은 23.7%, 1차 접종까지 마친 인구는 38.4%에 달합니다. DC는 전체 인구의 19.2%만이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쳤고 인구의 35.6%는 1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한 번으로 접종이 끝나고 유통과 보관이 쉬워 미국의 백신 접종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됐던 존슨앤존슨 백신이 최근 있었던 제조 공장 사고와 부작용으로 이중 악재를 맞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공급량부터 급제동이 걸렸는데요. 공급이 80% 이상 줄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등 일부 주에서는 부작용 사례가 늘면서 접종이 일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주 존슨앤존슨 백신 공급이 크게 감소해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했던 이번 달 19일까지 모든 미국 성인 접종 확대 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료를 보면 존슨앤존슨사가 이번 주 미국 각주에 7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할 예정인데 이는 지난주 공급된 490만 회분에서 80%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존슨앤존슨은 한 번만 맞아도 되고 유통과 보관이 쉬워 미국의 백신 접종 속도에 가속 페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량 급감으로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회사 측은 백신 공급 감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진 않지만 최근 있었던 제조 공장의 사고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백신 제조 공장에서 서로 다른 백신 성분을 혼합하는 사고가 발생해 존슨앤존슨 백신 1,500만 회 분량이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일각에선 백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거라는 전망이 제기됐었는데 이 같은 일이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회사 측은 6월 말까지 1억 회분의 백신 공급을 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 후 혈전과 같은 이상 반응 사례가 여러 건 보고되면서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혈전 문제가 100만 회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 경우라 유의미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혈전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백신 접종자 중 현기증과 빠른 호흡, 발한, 흉통, 복통 등의 보고가 속출해 백신 접종이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지난주에만 노스캐롤라이나에서 18명, 콜로라도에서 11명, 조지아에서 8명 등이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고 부작용을 겪어 접종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런 부작용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 후에도 있었지만 존슨앤존슨 백신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 속도에 가속도를 더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존슨앤존슨 백신의 이단 악재로 다음 달에는 미국 성인 모두가 맞힐 수 있는 백신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4차 현금 지원을 한 번 더 또는 매달 지급으로 시행할 수 있을지를 놓고 미국민들의 다수는 올여름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토로하고 있는 반면 연방의회에서는 과반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가능성은 혼조를 띠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10명 중 6명이 4차 현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혀 현금 지원을 한 번 더 또는 매달 지급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진보파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민주당만의 과반 지지를 얻기도 쉽지 않은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민 85%에게 $1,400씩 지급하고 있는 3차 현금 지원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거론되고 있는 4차 현금 지원이 올여름 가능할 것인지를 두고 찬반론으로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4차 현금 지원이 한 번 더 또는 매달 지급으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민주당 상하원의원 77명에 동조하는 찬성론자들은 미국민 다수가 여전히 절실하게 추가 지원을 바라고 있다는 서민 생활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10명 중 6명이나 3차 현금 지원금 $1,400로는 석 달을 버티는 데 도움이 될 뿐이라고 밝혀 올여름에는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CBS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민들의 10명 중 4명은 여전히 팬데믹 직전보다 소득이 줄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해져 고용이 개선되고 있으나 미국 경제 일자리는 아직도 팬데믹 이전보다 900만 개가 적은 수준이고 자영업자와 임시직들까지 포함하면 1,800만 명 이상이 실업수당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민주당의 위원장급 상원의원 21명과 하원의원 56명 등 77명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최근 공개하기 시작한 인프라 일자리 방안 2가지 중에 한 곳에 매달 연속 지원하는 4차 현금 지원안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4차 현금 지원안이 과반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해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4차 현금 지원에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결집해 찬성해야 하는데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하려 해도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중 1명이라도 이탈하면 안 되는데 조 맨신 상원의원 등 대략 7명의 중도파들이 4차 현금 지원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올 여름에도 미국민 서민들의 생활고가 지속될 경우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저는 4차 현금 지원에 찬성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민주당이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바이든 사회 인프라 일자리 법안과 1조 달러 이상의 인적 인프라 법안 등 2개 법안을 8월까지는 초당적 또는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할 것이라고 밝혀 6월부터 8월 사이에 4차 현금 지원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을 포함하는 미 전역의 40여 개 주가 백악관의 사회 인프라 성적표에서 C 학점을 받아 도로와 교량 등 사회 기반 시설 국책공사가 시급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홈타운 델라웨어와 뉴저지, 미시건 등 7개 주는 낙제점인 D 학점을 받아 매우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을 본격 추진하며 백악관이 미 전역 50개 주와 워싱턴 DC의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평점을 매겨 리포트 카드를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의 리포트 카드에서 워싱턴 DC는 C-, 메릴랜드는 C 학점을 받았으며 버지니아는 평점이 매겨지지 않았으나 사회 인프라 상황이 엇비슷하게 평가됐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이 양호하다는 B 학점과 A 학점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C-, 텍사스와 플로리다는 C, 조지아는 C+를 받는데 미 전역에서 43개 주와 워싱턴 DC가 중간 점수인 C 학점을 받았습니다. 버지니아는 평점이 매겨지지 않았으나 수십 년간 사회 기반 시설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주내 고속도로에서 2124마일 구간이 형편없는 상황이어서 개보수가 시급하고 교량 577개도 보수가 절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메릴랜드에서는 고속도로 2201마일 구간과 교량 273개가 형편없는 상황으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 DC는 고속도로 402마일 구간과 교량 8개의 보수가 시급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캘리포니아는 고속도로 14,220마일 구간과 교량 1,536개의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백악관은 지적했습니다. 텍사스는 고속도로 19,400마일 구간과 교량 818개의 개선 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선 고속도로 7,292마일 구간과 교량 1,702개나 개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받았습니다. 플로리다는 도로 3,564마일 구간과 다리 408개, 조지아는 도로 2,260마일 구간과 다리 374개의 보수가 절실하다고 백악관은 파악했습니다. 특히 낙제점인 D 학점을 받은 미시건에서는 고속도로 7,300마일 구간과 교량 1,219개의 개보수가 시급하고 뉴저지에서는 도로 3,995마일 구간과 다리 502개의 보수가 시급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홈타운 델라웨어, 재정과 소득이 낮은 지역으로 꼽히는 남부 루이지아나와 미시시피, 웨스트 버지니아, 그리고 섬 지역인 하와이와 푸에르토리코 등 7개 주와 미국령 한 곳이 낙제점인 D 학점으로 사회 기반 시설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을 놓고 규모와 범위, 재원 마련 방안을 판가름할 타협을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공화당 의원들과 회동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회 인프라 방안의 초당적 추진을 위해 규모를 다소 축소하고 증세안도 하향 조정하는 등 타협을 본격 모색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공화당의 일부 지지를 이끌어내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을 초당적으로 성사시킬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공화당 의원들과 백악관에서 만나 최근 제안한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있는지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에서 초당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축소하고 증세안도 조정하는 등 타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Democrats and Republicans will have ideas about what they like and what they don't like about our plan. Compromise is inevitable. Changes are certain. 동시에 민주당은 공화당의 지지가 없을 경우에 대비해 단순 가반의 지지로 독자가 하결할 길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의 대규모 국책공사를 무조건 반대하기 어려운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은 바이든 플랜 중에서 도로와 교량, 철도 등 전통적인 사회 기반 시설 개선안에는 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정책위원회 위원장인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은 바이든 플랜 중에서 전통적인 사회 기반 시설 개선만 시행하는 6,150억 달러 규모이면 공화당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bout 30% of the $2.25 trillion, about $615 or so billion. I think you can do that. 공화당 의원들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세금 인상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미국 구조계획법에 따라
각 지역 정부에 제공하고 있는 3,500억 달러를 우선 사용하고 채권 발행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바이든 대통령은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에서 8년간 2조 2,500억 달러를 투입하려던 계획을 다소 축소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 부유층의 세금 인상으로 15년간 2조 5천억 달러를 걷어들여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에 투입할 재원을 모두 충당하겠다는 정세안에서는 정세폭을 다소 내리고 정세 방법도 일부 수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현행 21%를 28%로 올리겠다고 제시했으나 민주당 결집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조 맨신 상원의원이 지지하는 25% 인상으로 추정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휘발유세 인상으로 일부를 보충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